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반려동물의 피부병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농피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농피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농피증이 왜 생기고 그리고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농피증의 원인과 재발 방지법. 먼저 농피증 사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이게 붉긋붉긋하게 발적이 생깁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발적이 생기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발적이 생기면서 그 발적된 중간에 농이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명이 농피증인 거고요. 이 농피증의 정의와 원인을 살펴보면 현대의학은 농피증을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화농성 피부 질환으로 강아지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다. 대부분 포도상 구근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렇게 농피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의학은 농피증을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옷을 입어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지 아랫 단추가 다 맞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대의학이 이렇게 농피증은 세균 때문이라거나 어떤 A라는 질병이 B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을 워낙 들어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가령 농피증을 포함해서 감염병은 세균 때문이라고 그러고 전염병은 바이러스 때문이고 또 암은 암세포 때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환원주의입니다. 이 농피증이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치도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 그리고 약용 샴푸, 헥시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균을 죽이는 것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항생제나 약용 샴푸 이런 것 갖다 사용하게 되면 약을 사용할 때는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써도 처음엔 듣다가 나중에는 안 듣게 되고 그럼 또 다른 항생제를 쓰고 그러다 보면 이 항생제의 감수성 검사를 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보통 병원에서 약을 먹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효 지속 시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데 이때 시간을 맞춰서 약을 잘 먹어야지 약효가 지속되고 그 세균이 제거되는데 이렇게 약을 제 시간에 맞춰서 먹지 않아서 약효가 없다고 이런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약효가 보름 가까이 가는 이런 항생제 약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간 약효가 지속되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그런 농피증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농피증을 접근하는 현대의학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세균이 농피증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 논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건강한 개의 피부에서 얼마만큼의 세균총이 분포하는지 살핀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고도 많은 세균들이 개의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총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과 개 모두에서 피부 항상성 및 아토피 피부염 측면에서 선천성 면역체계에 대한 개의 정상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개 농피증의 발병 기전과 보호에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다양한 세균들이 형성한 세균총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피부의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안 좋은 세균이 증식하는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든 개든 모든 생명체의 피부에는 다양한 세균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이 유기체와 적절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기체와 세균이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이런 수많은 생명체의 피부에는 모두 매우 많은 세균총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균총과 이 유기체들이 건강한 면역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동물들 보면 다 피부가 깨끗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런 지렁이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피부에 세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균과 건강한 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농피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농피증이 생기는 것은 세균 때문이 아니라 세균과 피부가 건강한 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그 동적 평형 상태를 깨트리는 어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특정 세균이 과잉 증식되고 그로 인해서 농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항생제를 먹는 것은 과다하게 증식된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균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농피증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그거는 강아지의 피부 면역을 과잉시키거나 아니면 동적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런 요인은 다양한 것들이 누적된 결과인데, 가장 첫 번째,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 그리고 오염된 환경,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것들까지 다 이 영상에 담으려고 그러면 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강아지 아토피를 비롯한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좀 전에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해서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면역과 관련돼서는 장내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총들이 있습니다. 이런 숙주에 감염된 세균은 소화 흡수, 위장관 발달, 면역계 발달, 감염 예방, 수분 흡수 등 숙주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장내 세균총까지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하고도 다양한 면역과 관련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피증이라고 해서 항생제를 쉽게 자주 그렇게 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부에 농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피부 전용 레이저가 있는데, 이 피부 전용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레이저 파장이 과다 증식된 세균을 살균하고 또 피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시면 복부에 이렇게 농성 가피가 잔뜩 덮여 있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 레이저만으로 시술을 했을 때도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단일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귀에 전체적으로 농이 다 덮여 있던 거가 단 한 번 시술로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부 레이저도 항생제 같이 전신적인 세균총을 붕괴시키는 그런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모든 생명은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동물병원에서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농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 주사나 약 그것만 처방받으면 바로 가라앉는 그런 편리함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피해 줘야지 강아지가 약물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농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강아지의 건강한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